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출근길 따뜻하게 입고 나오셨나요? 이틀째 영하권 추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로 입김이 나오고 볼에 와닿는 공기가 차갑습니다. 한낮에도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쌀쌀하겠는데요. 급격한 추위에 잘 대비해서 면역력 챙기셔야겠고요. 하늘에는 구름만 많은 하루 예상됩니다. 오늘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풍랑과 너울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2025년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 개최지로 평창과 서울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개최지 선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고요. 오는 26일부터 5일간 장시간 공실이었던 원주 중앙시장 빈 상가에서 특별한 전시가 진행되는데요.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주간 주요 이슈 점검해보도록 하죠. 11월 19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영월군이 내년부터 60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게도 종사자 복지수당을 지급합니다. 또 결혼 이민자에게 요양보호사 자격교육 지원 등 신규 요양보호사도 양성해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인데요. 특히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도 5호선 신림에서 판부까지 도로건설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신림에서 판부 간 공사 구간 중 최대 난관이었던 치악제 터널이 어제 관통됐다고 밝혔습니다. 치악제 터널은 원주 신림리와 금대리를 잇는 길이 1320m의 왕복 2차로 터널입니다. 총 사업비 1292억 원이 투입되는 신림에서 판부 간 도로 공사는 오는 2026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수능 이후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강원자치도 특별사법경찰은 연말연시 기간 청소년 출입이 잦은 학원가와 번화가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 행위를 주 야간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업소로 고시된 홀덤펍을 비롯해 출입이 제한된 노래 연습장과 룸카페 등 유해 업소가 대상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1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에서 2025년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 개최지로 평창을 선정해 발표했죠. 이와 관련한 소식 평창군청 올림픽체육과 박종섭 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 유치가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강원도의 작은 눈말이었던 평창군이 세 번의 유치 도전 끝에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역대 가장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에 2025년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를 평창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총회 유치는 두 번의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인 평창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데 큰 기회를 맞이했다는 것에 그 의미가 깊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 유치를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평창군은 2016년 처음으로 도시연맹 총회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네. 코로나 유행 기간을 제외하고 꾸준한 참석을 통해서
올림픽 개최 도시 대표들과 국제 스포츠 관계자들이 자리한 총회를 통해서 회원 도시 간의 올림픽 유산 사업 사례를 공유하게 됐고, 스포츠를 통한 도시 결속력, 경제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 인선 8기에 들어서서 올림픽 개최 도시로서 세계 올림픽 도시연맹 총회를 평창에 유치해야겠다는 지휘부의 의견으로 지난 22년 10월 총회에서 평창군 유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2025년 5월에 총회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유치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올 7월 제안서 제출과 9월 제안 발표에 이어서 이제 이번 11월에 최종 총회 개최지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예, 오랜 시간 준비해 오신 만큼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은데, 2025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는 언제부터 열리게 되고 또 어떤 논의를 하게 되는지 알려주실까요? 네, 총회는 2025년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약 6일간 평창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총회에서는 연맹의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전년도 예산 정산, 그리고 회원 도시들의 소식, 그리고 IOC와의 협력관계, 향후 행사 계획 등을 공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특히 총회와 더불어 올림픽 유산시설을 둘러보는 투어가 일정에 포함될 예정인데요. 네. 평창에는 올림픽 기념관, 스키점프센터, 슬라이딩 센터 같은 올림픽 유산시설 외에도 오대산 월정사, 상원사 같은 역사 문화시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만의 아주 독특한 올림픽 유산시설 투어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평창의 아름다운 이런 경관과 다른 문화시설들을 이제 세계적으로 또 알릴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세계올림픽 도시연맹이 2002년 로잔에서 설립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참여 회원도시 규모와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세계올림픽 도시연맹은 말씀하신 것 같이 2002년 올림픽 수도 로잔에서 처음 설립됐는데요. 네. 이 연맹은 IOC의 공식 인증을 받은 연합단체입니다. 현재 49개 정회원 도시와 19개의 제휴기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국에는 정회원 도시는 평창, 서울, 강릉, 정선 4개 도시가 있고요. 제휴기관 회원으로는 2018 평창기념재단과 국민체육진흥공단 2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연맹은 올림픽이 가진 지속 가능성,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 세계 도시와 공유하기 위한 목표로 만들어졌는데요. 올림픽 개최 도시와 개최 예정 도시 간의 소통을 촉진하는 연합단체입니다. 올림픽 총회는 짝수년도에는 스위스 로잔에서, 골수연도에는 회원도시에서 순환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평창 동계올림픽과 청소년 동계올림픽 등을 개최한 평창이 세계의 올림픽 도시들과 또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점에서 온 국민의 반응이 뜨겁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평창 군민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국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2025년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가 평창군 개최가 확정됐다는 이제 보도 이후에 8개의면 주민들이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개첨하면서 환영의 뜻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특히 행사가 개최될 대관령면 기관단체 주민들께서는 자체 환영 행사도 진행해 주셨습니다.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 유치가 계기가 되어서 좀 올림픽과 관련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하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만큼 그렇게 하려면 평창군의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이고 또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올림픽 개최 후에 평창에는 올림픽 유산시설들이 남았는데요. 이 시설을 활용해서 국제대회 유치와 개최는 물론 관광, 문화자원을 결합한 올림픽 관광 명품 도시로서 평창군을 브랜딩화하기 위해서 올림픽 유산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두 번의 올림픽을 개최한 평창이 대한민국의 겨울 스포츠 도시를 넘어서 글로벌 레저 스포츠 도시로 세계인의 마음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 교육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제가 평창에 대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아무래도 2024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다고 하는데 현재 이제 올림픽 체육과에 계시잖아요. 혹시 뭐 스포츠 이제 아무래도 겨울에 스키를 타러 또 많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스포츠 관련해서 평창에 좀 홍보할 게 있다면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창은 이제 겨울 스포츠 도시 외에도 다양한 이제 하계 스포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스포츠도 같이 하고 있어서 스키 점프대 뭐 거꾸로 오르기나 이런 야간 단합 달리기 대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 또한 스포츠 도시로 자리매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림픽 관광 명품 도시 평창군의 브랜드 입지를 더 공고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창군청 올림픽 체육과 박종석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 중앙시장 공실상가에서 이색 실험 전시인 알 수 없음님이 나갔습니다가 오는 26일부터 5일간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시 제목부터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번 전시 청년 작가들이 참여한 실험적인 전시라고요. 어떤 전시인가요? 네, 중앙시장의 빈 상가에서 오는 26일 화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청년 작가들의 실험적인 전시가 열리는데요. 중앙시장에 오랫동안 공실로 있었던 곳을 활용해서 기획 전시인 알 수 없음님이 나갔습니다라는 전시가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는 2024 원주 문화재단의 지역 인력 양성 사업의 우수기획으로 선정된 문화기획자 임중효 씨가 선보이는 전시인데요. SNS 메신저를 탈퇴하면 다른 사람들의 대화방에는 그 사람이 알 수 없음님이라고 뜨는데요. 이번 전시 기획자가 지난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핸드폰을 정리하면서 가족 채팅방에 떴던 알 수 없음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느낀 감정을 전시로 풀어낸 겁니다. 네, 6명의 청년 작가가 참여한 전시로 이번 전시의 컨셉은 메신저의 단체 톡방을 VR 등을 활용해서 현실 공간으로 구현해낸 건데요. 이번 전시를 기획한 임중효 문화기획자에게 자세한 전시 배경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저의 그 개인적인 애도 경험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재작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고인의 핸드폰을 하나씩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인이 속해 있던 단톡방도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 후에 이제 제 핸드폰을 보니까 가족 단톡방에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그 문자 내용이 이번 전시의 제목과 같은 알 수 없음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였고요.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감정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좋은 기회를 만나서 원주문화재단의 후원을 받고 이번 전시를 기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빔 프로젝터나 VR 같은 기기를 사용하였고 그래서 경계적인 공간의 특성을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4년 정도 공실로 버려진 월성 약방이라는 임대상가가 있는데요. 일단 공간에 들어가면은 아직도 이제 약국 특유의 약냄새가 나더라고요. 수많은 환자들이 드나들던 곳이었고 지금은 공간의 수명을 다해서 이제 오랜 시간 비어있다는 점이 전시 주제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신저 대화방을 현실 공간에 구현해낸 전시네요. 대표 작품으로는 어떤 작품들이 있을지 궁금한데 전시 공간과 작품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전시에는 미디어와 VR 또 빔 프로젝터를 활용한 작품부터 설치미술 작품까지 다양한 형태의 작품이 전시되는데요. 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각각 미디어, 안무, 연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작가들입니다. 우선 페르소나라는 제목의 움직이는 미디어 작품이 있는데요. 몸의 움직임을 모션 캡처화해서 데이터화하고 이를 캐릭터에 이식해서 미디어 아트로 구현한 작품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변화하는 인간의 다양한 면을 이동하는 몸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페르소나 작품의 배경 공간은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라는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표현하면서 수많은 대화방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페르소나를 표현한 건데요. 작가는 어떤 대화방에서 가장 스스로가 본인다웠는지, 어떤 방에서 거짓말을 했는지, 또 어떤 방에서 나답지 못한 텍스트가 있었는지 미디어 채팅방에서의 페르소나에 관해서 움직임을 담아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작품들은 디지털 채팅방을 소재로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 등을 색다른 형식으로 표현한 실험적인 전시인데요. 또 다른 작품에 대해서 임중효 문화기획자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안종훈, 윤경근, 박세연, 강승표, 박선미, 김정은 이렇게 총 6인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고요. 각각 후에마이, 페르소나, 림보, 식김, 웹데이터, 이동산수 시리즈라는 제목의 작품이 전시가 됩니다. 저는 그중에서 이제 식김이라는 작품이 전시 전체 주제와 연관이 깊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 망자를 기리는 진도 식김 굿을 VR 공간에 이제 옮겨놓은 작품입니다. 저는 이번 전시가 잊혀진 그런 죽음들을 기리는 일종의 디지털 염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작품들을 선정했고 또 동선을 배치하였습니다. 원주 중앙시장에 들르실 일이 있다면 전시도 꼭 찾아주시고요. 주변에 이렇게 입소문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전시 정보에 대해서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번 전시는 원주 문화재단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후원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원주 중앙시장의 월성약방 원일로 111에서 오는 26일 화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5일간 진행이 됩니다. 전시 관람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마지막 날 30일에는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는데요. 미디어와 VR 등을 활용해서 신선한 주제로 펼쳐지는 전시인 만큼 또 3D 애니메이션을 비롯해서 새로운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시장에서 펼쳐질 이번 새로운 전시 많은 관심 이어지길 바랍니다. 입장료가 따로 있나요? 입장료는 없고요.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저도 가야겠네요. 중앙시장에서 미디어를 활용한 트렌디한 전시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더욱 이색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어질 이번 전시를 통해서 원도심에 많은 분들이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각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원주시의 원주 세브란스 제2병원 부지 매입이 완료되는 등 병원 개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요? 네,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의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제2병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법인 연세대가 부지 매입을 마무리하는 등 병원 개설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따르면 학교법인 원세대는 지난달 기업도시 제2병원 부지인 지정면 가곡리 1284-2번지 17,982제곱미터의 부지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토지 매입이 마무리됨에 따라 진료 과목 및 병상 규모 등에 대한 내부 검토를 하는 등 병원 건립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지정면에 원주 세브란스 제2병원이 개설되는 주요 요인으로는 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원주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정면은 지난 2018년 3,000명에 불과했지만 기업도시가 들어선 이후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병원 등 의료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종합병원 필요성이 높아져 왔는데요. 특히 기업도시 내 아파트에 30, 40대 젊은 층이 집중되며 어린이병원 건립 요구도 늘어나 어린이 전문병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최대 현안으로 꼽혀왔습니다. 이 때문에 제2병원에 어린이 전문병원이 들어설지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태입니다. 김경련 원주 어린이 전문병원 추진위원은 그동안 기업도시의 소아과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정치권과 병원 측에 의견을 전달 중이라며 대형 병원이 들어서면 정주 여건도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관계자는 병원 예정 부지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병원 규모 등 구체적인 검토 단계를 거치고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제2병원 건립이 무사히 마무리돼서 지정면과 주변 지역 주민들이 좀 향상된 의료 인프라를 누릴 수 있길 기대해보고요. 이어서 횡성 소식 들어봅니다. 횡성 호수 출렁다리 건설과 관련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요? 네, 횡성댐 담수로 조성된 횡성 호수를 가로지르는 출렁다리 건설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횡성구는 갑천면 구방리 506번지 일원에서 호수 건너편을 잇는 보도 현수교 설치를 진행 중입니다. 길이 450m, 폭 2m인 출렁다리 공사에는 공사비 152억 원, 보상비 2억 1천만 원, 용역비 10억 4천만 원 등 모두 164억 9천만 원의 사업비가 추산됩니다. 횡성구는 횡성호로 인해 나눠진 마을 주민들의 지속적인 보행권 확보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 개발 제한에 대한 주민들의 안정된 소득원 창출과 인구 유입 기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021년 9월 횡성 호수길 관광자원시설 도입 기본 구상 용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관광자원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과 교량 설치 계획 수립,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 원주지방환경청 사업 설명 등을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강원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는 사업비 산출 내역 상세 작성, 환경부 사전 동의 후 추진 등을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는 출렁다리 건설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우선 두 차례에 걸친 환경부 협의에서 환경부의 부정적인 입장이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광 목적의 시설물을 인허가 한 적이 없고 주민들의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승인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주민들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자연을 훼손해 돌이킬 수 없는 흉물을 만들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부 횡성 군의원들은 사업 목적에 대한 공감이 어렵고 출렁다리는 타 지역 선례로 볼 때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이 아니며 막대한 사업비와 한번 훼손된 자연 자원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백지화가 답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횡성군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서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라겠고요. 끝으로 영월 소식입니다. 영월군의 평균 나이가 강원도 내 시군 중에서 최고령으로 기록됐다고요? 네, 영월 지역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영월군이 강원특별자치도 내 최고령 시군으로 기록됐습니다. 지난 8일 통계청 평균 연령 시군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월군 총 인구에 따른 평균 연령은 53.9세로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월군과 인접한 지역인 평창과 정선도 각각 53.7세와 53.6세로 도내에서 각각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높게 집계됐습니다. 도내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원주시에 43.8세와는 10.1세 차이 났고 44.5세를 기록한 춘천시와는 9.4세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편 전국 평균 연령은 44.6세였으며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38.2세로 가장 젊은 평균 연령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였고요. 11월 19일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